녹는 점하고 어는 점, 앞에는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물질의 특성인데, 녹는 점이란 그 고체를 가열하다 보면 녹을 때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상태 변화할 때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가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냉각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여기까지는 이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을. 그러면 고체 온도가 올라가다가 융해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융해라고 하죠. 융해가 될 때 분명 가열은 해주고 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데가 생겨. 그때 이제 융해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가열해준 에너지를 융해하는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때, 그러니까 녹을 때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녹을 때 온도가 녹는 점이야. 녹을 때 온도.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려면 온도를 측정을 하시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을 때가 유지가 돼요. 녹을 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다. 그때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어는 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액체가 된 거죠. 근데 융해되고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돼? 고체랑 액체랑 공존하는 거야. 1학년 과정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녹아서 액체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상태 변화인데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온도를 증가시켜 주는 데 쓰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냉각이에요. 여기서부터 냉각을 하는 겁니다. 냉각을 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겠지? 근데 어느 순간 온도가 안 떨어져. 냉각을 하는데 안 떨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고체에서,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냉각을 하는데 열이 자꾸 나오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거를 어는 점이라고, 어는 점. 얼 때 온도. 근데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둘 다 사실은 같은 물질이면 똑같아요. 값은 똑같아. 물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0도씨고 어는 점도 0도씨지. 값은 똑같은데 상황이 다른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가 될 때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될 때는 응고될 때인데 응고될 때는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상황을 봐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고 만약에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열 에너지의 출입은 서로 반대가 되고 녹는 점에서는 열이 흡수가 되는 거고 이때는 녹는 점에서는 열이 흡수가 되는 거고 어는 점에서는 열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질의 양이 다르면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B가 더 많다 이 소리인데 B가 더 많을 때 좀 오래 걸려서 녹는 점에 도달해. 녹아. 그 다음에 식을 때도 좀 오래 걸려서 어는 점에 도달해.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둘은 같은 물질인 거야. 같은 물질. 질량은 물론 B가 더 큰 거지만 자, 불꽃의 세기랑도 관계가 없다. 약하면은 좀 오래 걸려. 근데 강하면 좀 빨리 걸리는 거지. 녹는 점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어는 점 다 다릅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이게 얼려면 어는 점, 녹는 점 마이너스 219도씨까지 낮춰야지 고체 산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질소는 마이너스 210도, 에탄올은 마이너스 114도, 얼음은 0도면은 이제 얼고,
납 같은 경우에는 327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은 이제 25도씨에 살거든요. 그럼 납은 고체로 있는 거죠. 평상시 온도에서는. 얘는 802도까지 올려야지 액체가 되는 거예요. 철은 더 온도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일정하게. 순물질은. 근데 혼합물은 어는 온도가 원래 그냥 순물질에서에 비해서 낮게 시작을 하고 어는 동안에도 이제 일정한 게 아니라 달라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 소금 플러스 물인데 얼 때 물이 어는 건데 물이 얼다 보면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의 농도가 진해져요. 왜냐면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소금물에서 자꾸 물이 빠져나가니까 소금 플러스 물의 농도가 진해져. 그러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 일단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순물질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뭐 되게 투명한 어떤 액체가 있어요.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온도 낮춰서 얼려보면 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순물질.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다른 까닭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력이 달라서. 자, 고체 물질을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녹는 동안이자 녹는 동안 녹는 점이 되겠고요.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어는 점이 되겠고, 순물질을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특성이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다. 자, 끓는 점. 아까는 이제 고체랑 액체 사이에서 상태 변화고, 끓는 점은 이제 액체를 가열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가열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온도는 안 올라가는 데가 생겨요.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그때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을 때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요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자,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고 질량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시간에 따라 좀 느리게 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 질량이 크면. 그렇지만 하여튼 끓는 점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한 불꽃이나 약한 불꽃이나도 마찬가지로 강한 불꽃이면 빨리 끓고 약한 불꽃이면 천천히 끓는데 끓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83도씨가 끓는 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25도씨 정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이미 끓는 점보다 25도씨가 높으니까 요런 애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건 이제 곧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요. 어는 점까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요런 애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물질들마다 왜 끓는 점, 어는 점, 뭐 녹는 점 이렇게 다르냐?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력이. 이게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고체인 N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크면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만 액체가 되고, 인력이 작으면 온도가 낮아도 금방 액체가 되는 거죠. 얘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여기 가열을 해줘서 막 날아가는 기체가 되는 건데요.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뭐 이런 게 높아지는 거예요. 인력이 클수록.
에탄올이 증발이 잘 되고 끓는 점이 78도씨로 물보다 더 낮은데, 왜 그러냐면 에탄올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아서 그래. 인력이 작아. 자기네들끼리 잘 뭉쳐 있으면은 좀 더 가열을 많이 해줘야지 기체가 되는데, 인력이 작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기체 상태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끓는 점 하고 있는데, 외부 압력과 끓는 점하고의 관계. 자, 이게 끓는다라는 것은 기체들의 압력이 1기압이 되면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꾹꾹 눌러주는 압력이 있어. 그거를 이기고 기체가 돼서 날아가야지 끓는 거예요. 그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랑 대기압이 높을 때 끓는 점이랑 달라요. 일단 그래프 없나? 없네. 자, 다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다. 그러면은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얘를, 이 기체들을 누르는 힘이 작기 때문에 한 70도씨만 돼도 끓어요. 그러니까 기압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누르는 힘만큼은 돼야지 이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누르는 힘만큼은 돼야지 끓는 건데,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외부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에 의해. 그래서 원래 바닷가가 1기압이야. 1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끓는데, 물이 만약에 백두산으로 올라가면 90도씨만 돼도 끓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산 가면 70도씨만 돼도 끓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산에 올라갔을 때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끓여도 7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막 가열을 해줘도. 그러니까 밥을 해 먹어야 돼. 근데 70도씨가 되면 밥이 안 익어요. 그래서 쌀이 설이고, 왜냐면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가면 보통 이제 방법이, 요즘이야 산에서 뭐 밥 해 먹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옛날에는 산에 뭐 코펠 같은 거 챙겨가지고 밥 해 먹고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 올려놔요. 그나마 좀 압력이 덜 빠져나가 가지고 끓는 점이 높아져. 돌멩이 같은 거 올려놓으면. 제일 좋은 건 압력밥솥 같은 거 가져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압력밥솥은 이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러면 이렇게 밥을 하다 보면 이 내부 압력이 2기압까지 올라가요. 내부 압력이 한 2기압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끓는 점이 높아져서 한 120도씨 정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면 밥이 잘 되는 거야. 설익지 않고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압력밥솥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압력밥솥을 이제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썼고, 요즘은 다 이제 전기밥솥 자체가 압력밥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밥을 하기 때문에. 가마솥에 하는 것도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누르는 힘이 커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해도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가 끓을 때 압력이 되게 중요한데,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진다라는 거. 거꾸로 근데 압력을 낮춰요. 여기 있는 공기를 빼. 그러면은 100도가 아니어도 끓어요. 막 부글부글. 100도가 아니어도 끓습니다. 압력을 낮추면 100도가 아니어도 끓습니다.
이런 거 주사기에 따뜻한 물을 넣고 이걸 잡아당겨. 그럼 또 얘가 끓어 안에서 끓습니다. 왜냐면 압력이 낮아져서. 요거 좀 학생들 어려워하는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가열을 해요. 그럼 끓기야 하겠지 처음에. 그 다음에 얘를 치워. 그리고 뚜껑을 닫아. 그러면은 지금은 안 끓어요. 이걸 치우면. 근데 얘를 희한하게 얘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찬물을 부어. 찬물.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찬물을 부으면 얘가 부글부글 끓어요. 요건 나중에 용화 학생 오면은 같이 실험 좀 해볼게요. 이게 희한하거든요. 찬물을 부으면 끓어. 원래 찬물 부으면 식으니까 안 끓어야 되잖아. 근데 용화 왜 안 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집안일이 있는 것 같은데. 주중에 와서 보강하고 있어요. 자, 원래 여기 수증기가 잔뜩 있었는데 찬물을 부으면 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 그러면 여기에 뭐 하는 거냐면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거나 뭐 온도보다도 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거예요. 플라스크 안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뜨거운 물 위에 압력도 낮아지므로 물이 100도씨 이하에서 끓기 시작한다. 찬물을 부었는데 끓는다라는 거. 자, 일반적으로 100도씨 아래에서 익는 식재료는 물에 끓여서 조리를 하고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익는 식재료는 100도씨보다 높은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은 식용유를 이용해서 조리한다. 식용유는 끓는 점이 대략 한 200도씨가 넘기 때문에 끓는 점은 이게 뭐가 가열을 해 놓으면은 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엄청 뜨거운 거야. 물은 100도씨만 돼도 막 바글바글 끓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액체질소. 액체질소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출 때 사용하고 냉각제로 사용한다. 자, 실온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이거를 애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어떤 물질에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 그럼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액체 상태가 된 거고 녹는 점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아직 안 녹았으니까 고체로 있는 거지. 근데 끓는 점보다도 높아. 온도가. 그럼 기체로 있는 거지. 간단한 건데 이걸 엄청 어려워하시던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온이 있는데 수온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도씨래. 그러면 실온은 25도씨야. 마이너스 39도씨보다 높으면 녹았겠죠? 25도씨니까. 근데 수온의 끓는 점이 357도씨래. 25도씨인데 끓는 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안 끓으니까 액체로 있는 거지? 그래서 수온은 액체로 있는 겁니다. 학원에 수은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여준다고 했나? 네, 그 전에 아인슈타인만 했었어요.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끓는 점은 순물질일 때는 일정해요. 아까 어는 점이랑도 비슷한데 어는 점도 순물질이면 일정한데 혼합물이 되면은 일정하지가 않아.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끓고 있는 동안에 농도가 달라져 가지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할 때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순물질이고요.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혼합물이야. 순물질을 가열하는 불꽃의 색이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꾹꾹 누르면 더 가열을 해줘야지 끓게 되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 물의 녹는 점은 실온보다 낮고 끓는 점은 실온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은 안 끓은 거니까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혼합물은 순물질이 일정한 거고. 자, 뜨거운 식용유에 튀김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 까다.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요. 식용유는 200도씨가 넘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 튀김 같은 거 집어넣으면 거기 있던 수증기가 기체가 되면서 막 이게 바글바글 튀겨지는 거예요. 그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끓는다. 기포는 물이 기화하여 생기는 수증기이고 이때 빠져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뜨거운 식용유가 튀는 것이다. 끓는 점 측정하기. 자, 요렇게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가열을 할 때는 직접 가열하지는 않습니다. 불이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중탕으로 가열해. 물을 가열해서 다시 가열하는 거야. 뜨거운 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기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끓어넘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요. 좀 자글자글 끓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장치를 하고 온도를 재는 거죠. 그럼 여기 온도에 꽂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막 끓을 때가 되면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때가 끓는 점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끓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로 와, 이렇게. 찬물에서 여기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기체 상태로 막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뭐 유독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막 떠다니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뭐 실명 위험이 있어요, 메탄올은. 그래서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가 되고요. 여기서는 액화가 되는 거죠. 상태 변화는. 그래서 실험을 하면 메탄올인 애들은 끓는 점이 65도씨로 같아요. 양이 많으면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시간이. 에탄올인 애들은 78도씨로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자들 간의 인력은 에탄올이 더 크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시고.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그런 걸 실험한 건 아니네. 알 수 있는 사실.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는 맞고요.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고,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고,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이기 때문에 5ml로 가열해도 78도씨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 보면 알죠? 10이건 20이건 다 78도씨지? 그 끓는 점 78도씨야. 2번, 5번. 자. B는 이제 초록애가 B인데, B는 에탄올인 거지. 왜냐면 끓는 점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에탄올 30ml 가열한 곡선으로 적당한 것은 C죠, C. 왜냐면 얘는 10ml고 얘는 끓는 점이 금방 도달했잖아요. 10ml보다 더 작은 거고, C는 오래 걸렸지. A는 에탄올이 아니고. 그러니까 C죠, C. 왜냐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용해도 했고, 자, 끓는 점. 했네요. 요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부터 실력 강화까지 해볼게요. 자, 10번에 이게 일단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이거 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요 애들은 녹는 점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안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야. A는, 그쵸? B랑 C는 같은 애고, 녹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애고,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게 A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안 녹았기 때문에 언젠가 녹겠지. B와 C의 녹는 점은 65도씨가 맞고, 자,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C의 질량이, C가 좀 더 느리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양이 많을수록 이제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C가 질량이 많다 맞고요. D의 수평한 부분에서 기화열을 흡수한다. 고체이기 때문에 기화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고, 고체가 녹는 과정이어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똑바로 읽으시고요. 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고체가 녹으니까 요 점은 녹는 점이 되는 거예요. 녹는 점. 8m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죠. 어는 점과 녹는 점 똑같은 거고, 가구간과 마구간에서 8m산은 상태가 같다. 아직은 안 녹았으니까 고체고, 나는 고체랑 액체랑 공존하는 구간이고, 다는 액체가 있는 구간이고, 식다 보면 액체가 고체가 될 거고, 여기 마는 고체가 있는 구간이고, 가구간과 마구간의 상태 같은 거고, 8m 산이 어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어는 점. 만약에 20g으로 실험을 하면 63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아니죠. 20g이라 하더라도 녹는 점, 어는 점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가열할 때 불꽃의 세기를 세게 하면 A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짧죠.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니까. 답은 4번이고.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 있는 거.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잘 익지 않는다. 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 익는 건데, 근데 돌을 올려놓으면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기압을 높이는 거야. 왜냐면 끓는 점을 좀 더 높이게 하려고.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봐야 되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 요거 해야죠. 압력을 높이려고 한 거죠. 돌을 올려놓는 거는. 압력이 높으면 액체 끓는 점이 높아진다. 4번 골라야 되고요. 13번. 자, 물중탕으로 가열하면 에탄올을 빨리 가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직접 가열하는 게 더 빠르고요. 에탄올을 좀 천천히 가열하고자 할 때 물중탕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불이 붙는 것도 염려가 있으니까 물중탕을 하는 거고요. 끓임 쪽은 에탄올의 끓는 점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는 거고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물의 끓는 점보다 높다. 뭐 이러면 안 끓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100도씨에서 끓는데 에탄올이 110도씨에서 끓는다. 그러면 끓는 점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탄올은 78도씨가 끓는 점이고 물은 100도씨가 끓는 점이야.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이 더 높아야 돼. 찬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안에 물이 액화하여 모인다. 물이 액화가 아니라 에탄올이 액화해야죠. 에탄올을 끓는 동안 온도계 눈금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죠? 상태 변화하는데 열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끓는 점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14번. 자, 실온에서 25도씨에서 A는 어떤 상태냐?
녹는 점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25도씨가 여기인데 녹는 점보다는 높고, 그럼 액체인데 끓지는 아직 않았어. 그러면은 A는 액체 상태로 있는 거죠. 액체 상태로. 자, 25도씨면 여기인데 녹는 점보다 아래야. 아직 녹지도 않았어. 그럼 고체로 있는 거죠. 25도씨는 여기네.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야. 그럼 25도씨면 이미 끓은 거죠. 0.5도씨보다 높으니까. 그럼 기체로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여기네. 그 마이너스 183도보다는 25도씨가 높기 때문에 기체로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이게 다 이렇게 잘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다이크로벤젠과 팔미트산인데, 자, 얘가 뭐 고체라는 말이 없네. 고체여야 하는데, 고체여야 하는데, 아, 각각이군요. 아무튼 뭐 고체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말이 없네. 고체가 맞는데, 자, 아무튼 얘가 파라다이크로벤젠은 53.1도씨가 녹는 점이고, 그런 말이 없네. 팔미트산은 62.5도씨가 녹는 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체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이거 맞고. 고체가 융해되는 동안 열에너지 흡수한다. 그래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고요.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고요. 10이나 20이나. 파라다이크로벤젠의 양이 많을수록 녹는 점에 도달한 시간 오래 걸린다. 맞고요. 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간의 결합력은 지금 누가 더 녹는 점이 높냐면 팔미트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얘가 액체 입자들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합력은 고체들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데 드는 에너지는 팔미트산이 더 높은 거예요. 팔미트산에서는 62.5도씨까지는 가열해야지 녹는 거고, 파라다이크로벤젠은 이제 53.1도씨만 돼도 녹아. 그러니까 결합력이 팔미트산이 더 높은 거죠. 자, 이건 물은 이제 0도씨에서 얼기 시작, 어는 점 말하는 거고, 자, 물이 얼 때 응고열을 흡수한다. 응고열을 방출하지, 방출. 그러니까 냉각하고 있어도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고요. 순물질의 어는 점 일정하지 않다. 틀렸고, 액체가 융해되는 동안 열에너지 흡수한다. 이건 아무튼 응고되는 동안에 열에너지 방출하는 거를 의미하는데, 융해되는 동안 흡수한다. 괜찮은데? 괜찮긴 한데 딴 거 읽어볼게요. 혼합물의 어는 점 변화로 순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더 맞네. 왜냐하면 혼합물은 어는 점이 계속 낮아져요. 근데 순물질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어는 점 변화로 순물질과 구별할 수 있지. 더 낮아지는 애가 혼합물이니까. 자, 무쇠솥으로 밥을 하면 압력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밥솥 원리랑 똑같은 거고요. 실력 강화 마저 하겠습니다. 자, 물 200g이네. 200g. 황산구리를 25g을 넣고 저어준 다음, 다 녹았네요. 다 녹았죠.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25g을 추가로 넣었더니 안 녹는 애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최대한 녹아 있는 거고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20도씨에서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얘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얼마 넣었냐면요, 50g 녹였어요. 50g.
근데 물이 200g이기 때문에 물이 100g이면은 20.2g까지 최대 녹는 건데 물이 200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대 40.4g까지 녹아요. 근데 50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40.4를 빼면 9.6은 안 녹아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럴 거고 딕은 맞고요. 나의 황산구리 수용액은 균일 혼합물 맞고요. 다의 황산구리 수용액의 농도는 100%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한 녹는 거지 어떤 용액의 농도가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농도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굳이 퍼센트를 구하자면 240.4분의 40.4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체 양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이 나올 수가 없지. 뭐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100이 나와? 용액이라는 거는 100%는 없어. 그럼 100%는 자기 혼자 있는 거지. 순물질이지. 자, 2번 질산칼륨 용해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물을 5g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물은 100g 기준으로 할 건데 실험은 5g을 한 거예요. 질산칼륨 5g 넣은 후 60도씨까지 가열해서 모두 녹인 다음에 천천히 냉각시키다가 47도씨가 되면 이제 결정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래서 47도씨의 용해도를 알 수가 있는데 물 5g에 5g이니까 47도씨에서는 용해도가 물이 100이면 100g 녹는 거예요. 47도씨에서는 물 5g이면 질산칼륨 5g이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100g이면 100g이 녹죠. 최대한. 그러니까 용해도가 100인 겁니다. 자, 두 가지 압력에서 암모니아 기체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감소하는데 지금 압력이 온도가 똑같았을 때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A가 많이 녹은 거예요? B가 많이 녹은 거예요? 온도가 똑같았을 때 A가 많이 녹은 거예요? B가 많이 녹은 거예요? A가 많이 녹았죠. 왜 많이 녹았을 것 같아? 압력이 어때서? 압력이 더 높아서? 압력이 높아서 많이 녹은 거야. 왜냐면 암모니아는 기체이기 때문에 A의 압력이 더 높은 거예요. 많이 녹았잖아.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거든요. A는 B보다 압력이 더 높다. 괜찮고.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기포가 생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 만약에 40도씨가 됐다고 하자. 이만큼만 녹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 녹아 있었잖아. 네. 안 녹으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건 기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기포가 생긴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암모니아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반비례한다. 온도에는 반비례인데 압력에는 비례야. 압력에는 비례죠. 압력에는 비례입니다. 압력이 크면은 많이 녹으니까 비례야. 기억 니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항상 문제를 잘 읽고 푸는 건데 고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그림들은 다 녹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A와 C 중 물질을 이룬 입자들의 인력이 가장 약한 것은 C인데 왜냐하면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써도 돼요. 녹는 점이 낮다라는 거는 결합력이 약해서 인력이 약해서 조금만 가열을 해줘도 액체로 변했다라는 소리야.
이거를 끓는 점이 약해서라고 하면 좀 감점의 요인이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고체에서 출발한 거니까 녹는 점이 낮아서. A랑 B는 어떤 물질이지? 같은 물질이야. 그쵸? 5번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면, 자,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져서, 압력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낮아져서 쌀이 설익는 거고, 스케이트 탈 때 얼음은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 이거 좀 어렵네. 일단 끓는 점이 아니야. 이거는 어는 점이야. 녹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스케이트 날이 뾰족하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건 물의 특징인데 얼음의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액체가 돼 가지고 잘 미끄러지는 거고, 어찌됐건 끓는 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잠수함 내부에 빈 탱크에 물을 채우면 가라앉는다. 요거는 그냥 밀도랑 관련 있는 거고, 밀도. 아, 옳은 거 찾는 거군요. 미안. 일단 1번. 그 다음에 감압장치에 80도씨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 맞죠?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고, LNG를 사용할 때 가스 누출 경보기 위쪽에 설치한다. LNG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서 위로 가기 때문에 가스 누출 경보기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 이 소리죠. 밀도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끝인가요? 그 다음 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서술형을 하면서 좀 복습을 좀 해보자. 자, 설탕을 물에 녹여 20% 설탕물 500g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여라. 일단은 이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질량 퍼센트를 의미해요. 일단 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탕물은 용액이지, 용액. 용액 500g 중에서 100분의 20이 용질이다. 그래서 100g이 용질이야. 100g이 설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설탕의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면 돼요. 설탕 100g을 400g의 물에 넣어서 잘 녹이면 돼. 합쳐가지고 500g이기 때문에 설탕물 500g을 만들려면 일단 설탕의 양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설탕의 양이 100g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질산칼륨 용해도 곡선이다. 불포화 상태인 용액의 기호를 써라. 뭐가 불포화 같아요? 저거 D. D죠, D. 그쵸? 근데 이 불포화 용액 131.6g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여기를 잘 보시면 31.6g 녹였다 이 소리야. 네. 근데 이 용액인데 131.6g이래. 네. 용질은 31.6인데 그럼 이거 용매는 얼마 녹인 거예요? 100g. 이거 물이 100g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질산칼륨. 질산칼륨은 31.6g이 있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만약에 쭉 온도 낮춰서 20도씨로 온도를 낮추면 돼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20도씨로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요렇게 쭉 가서 포화 상태가 돼요. 두 번째는 이만큼 더 넣으면 돼. 예. 근데 더 얼마나 더 넣으면 되냐면 이제 110g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4 아니 78.4네요. 78.4g을 용질 78.4g을 더 넣는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더 넣으면 됩니다. 이거 좀 해보고 합시다. 3번부터 8번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자, 탄산음료를 반 정도 넣고 3개는 마개를 단단히 막은 후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비커 속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용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뭐예요?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EF 중에 뭐예요? 2죠, 2. 그쵸? 2고요.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하여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는 낮을수록 그 뚜껑을 닫은 거는 압력을 높인 겁니다. 기체가 어디 못 빠져나가게 한 거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죠.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거는 안 녹아서 생기는 거야. 용해도가 낮아져서. 자, 물 10g에다 했네. 물 10g에다가 70, 13, 16g을 넣은 다음에 충분히 가열해서 녹이고 난 후에 식히면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77도씨가 됐더니 16g이 내가 결정이 만들어졌다 이 소리야.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포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6도씨에서는 근데 이게 용해도가 130이에요. 왜냐면 물을 10g을 했기 때문에. 물은 10g은 13g 녹았겠지만 100g이면 130g까지 녹는 거야. 자, 130이네. 130 130g per 물 100g 뭐 이렇게 써오면 더 좋고. 자, 뭐 서술을 하려면 물 10g에 그러니까 68도씨에서 물 10g에 M은 최대 13g까지 녹은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용매의 100g당 물이죠. 물 100g에는 최대 130g까지 녹는다. 그러니까 용해도는 130이 되는 겁니다. 130.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씨에서부터 얼음을 이제 100g을 가열을 하는 거네. 0도씨는 뭐 하라는 거지? 예. 온도 변화이다. 녹는 점, 뭐 써야 되나? 나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가열을 하면 이제 라 구간에서는 온도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해야죠. 오른쪽 그림은 여러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60도씨의 포화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고체 물질이 가장 많은 물질을 써라. 질산칼륨이고요. 이유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클수록 석출되는 양이 많아지죠. 있습니다. 자, 물과 에탄올의 질량을 달리하여 가열할 때 일어나는 온도 변화이다.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설명하세요. 같은 물질의 경우에 끓는 점이 같죠. 같은 물질은 양이 달라도 끓는 점이 같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이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다르다. 뭐 물의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다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에탄올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적어도 되고. 그림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80도씨 물을 넣고 거꾸로 세운 후 얼음물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부었을 때 물이 끓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압력과 물의 끓는 점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에 수증기가
얘가 응결이 됩니다. 응결되어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부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끓는 점이 낮아져서 80도씨에서도 물이 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숙제는 그 못한 거 마저 해오는 거 숙제로. 자, 수고 많았습니다.